끝으로 이렇게 홈플러스가 준비를 한 만큼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싼 얘기 하나 하자면 홈플러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재훈 대표이사의 전 경력에 KFC 국내 대표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피자헛에도 계셨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편 미트러버 황 사장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저가 치킨 홈플러스에서 6,990원에 팔아서 제2의 통큰 치킨 소리를 듣고 있는 당당치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당치킨의 맛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당당치킨과 홈플러스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한 편만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에서 시작된 이 저가 치킨 전쟁은 정부가 뭐 눈치라도 다시 주지 않는 이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 같습니다. 자, 제가 6가지로 쉽게 정리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왜 당당치킨이냐면 뭐 당당하다의 중의적 표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일 조리, 당일 판매의 당당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2022년 7월 15일에 특허청에 당당치킨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출원이 중요한 이유는 롯데마트의 한 통 가득 치킨과 이마트의 오븐 치킨은 상표권을 출원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홈플러스는 이 저가 치킨을 판매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다는 얘기가 되고, 통큰 치킨으로 상처를 받은 롯데마트는 되려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마트인 이마트 역시도 여기서 살짝 비껴가 있다는 느낌을 주죠. 두 번째, 이 당당치킨은 프라이드는 6,990원, 양념은 7,990원입니다. 치킨 무와 콜라를 주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만 놓고 봤을 땐 거의 뭐 경쟁자가 재래시장 통닭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죠. 또한 초복인 지난달에는 5,000마리 선착순 4,990원에 역대급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당시에 멤버 특가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2마리 치킨을 판매했는데요. 8월 3일까지 진행된 멤버 특가 가격은 1,990원이었습니다. 한 마리에 4,995원이니까 이 정도가 최대 할인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제가 너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말복에는 행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말복에도 행사를 한다면 이건 싸우자는 거죠. 세 번째, 상당히 공격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치킨 3만원 시대 위기에 빠진 치킨 물가를 구하라. 무슨 특공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공격적인 카피가 사실은 홈플러스의 일종의 공격적인 경영 기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21년 매출액 6조 4,807억으로 같은 기간 영업손실 1,335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1위 업체인 이마트의 24조 9천억과 비교해서는 앞으로는 격차가 있고, 반면에 3위 업체인 롯데마트는 5조 1천억으로 뒤에서는 추격당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표가 바뀌어서 위기 경영을 하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화제가 반가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상품의 기획은 표면적으로는 1996년 MZ세대인 최유정 델리 MD의 기획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메뉴 총괄 담당인 한상인 이사가 거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홈플러스의 이 저가 치킨에 대한 도전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이에도 살짝 시도를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 하진 않았을 뿐인 거죠. 결과적으로 홈플러스는 당당치킨을 판매한 기간 동안 델리코너 상품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고, 판매 한 달 만에 22만 마리를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치킨 업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내 고추 바사삭이 한 달에 그 단일 품목만으로 얼마나 팔리는지 아세요? 100만 마리가 팔립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BBQ의 황금올리브나 교촌의 오리지널은 얼마나 팔릴까요? 당당치킨의 판매량 자체는 사실은 치킨 업계에 위협을 줄 정도의 매출은 아닌 겁니다. 다섯 번째, 일부 업계에서는 이 당당치킨의 주재료가 냉동닭을 쓰거나 좋지 않은 재료를 쓴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닭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닭 사이즈인 10호 닭이 아닌 8호 닭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분으로는 프라이드 치킨용 염지제, 프라이드용 베타믹스, 밀가루와 정제소금 등이 있으며 추가로 들어가는 감자는 유명한 미국 맥케인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홈플러스 직원이 이런 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이 당당치킨도 하림닭과 백설 식용유를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 국내에서 생닭만 쓴다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하림이 아닌 마니커를 쓰건 체리브루를 쓰건 상관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만큼 아무래도 기름의 산가 측정이라든지 기타 청결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홈플러스가 당당치킨을 만들 때 쓰이는 기름과 생닭의 구매 단가는 절대 BBQ나 교촌보다 구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나마 마트니까 도매 할인 정도는 받겠죠.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22만 마리는
크게 판매하는 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1위 업체, 2위 업체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치 뭐 BBQ는 좀 더 작고 홈플러스는 더 커서 더 경쟁력이 있는 매입이 가능할 거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눈치를 보는 정도겠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점주들일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손님들이 가서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싸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점주님들 편만 또 들 수도 없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치킨값이 너무 올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먹는 사람의 스트레스도 분명히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홈플러스가 준비를 한 만큼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싼 얘기 하나 하자면 홈플러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재훈 대표이사의 전 경력에 KFC 국내 대표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피자헛에도 계셨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방송을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미트러버의 힘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